시작을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랑크 배웠었고요. 그렇죠?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가지고 일반적인 회로를 플랑크로 이용해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로 바꿀 수 있고,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는 KGG 스킨 같은 걸로 증명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사실 지난 시간에 KGG 커미먼트를 배웠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도 같이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IOP, 폴리노미얼 인터랙티브 프로토콜, 이거에 해당되는 게 플랑크가 있었죠. 그래서 플랑크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서킷을 폴리노미얼로 바꿀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킨을 써서 증명을 만들 수 있었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플랑크 같은 경우는 폴리노미얼을 쓸 때 변수가 몇 개짜리를 썼었어요? 변수는 한 개고 차수가 뭐 D차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차수가 게이트 숫자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리콜 해봅시다. 자, 프루버가 있고, 프루버는 뭘 증명을 하려고 하냐면, 자, 어떤 폴리노미얼이 있어요. 이 폴리노미얼을 커밋을 하고, 이 폴리노미얼이 사실 뭐 베리파이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커밋을 하고, 그다음 베리파이어가 어떤 점 U 값을 주면, 그러면 프루버는 F에다가 U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V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증명을 같이 보여주는 게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죠. 그래서 프루프에서 보여줘야 될 게 F에다가 U를 넣으면 V다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진짜 폴리노미얼이 되겠죠. 커밋한 게. 그래서 폴리노미얼이다 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폴리노미얼 집합이 D차 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D차여야 되는데 이래서 여기서 커밋한 게 뭐 D 플러스 1차를 커밋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D차로 폴리노미얼 커밋한 게 맞다 까지도 같이 프루프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어쨌든 받는 게 커미먼트랑 그 다음에 값이랑 프루프만 받아서 요 세 개를 조합을 해서 맞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게 폴리노미얼 커미먼트였어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하려면 커밋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프루버는. 그 다음에 프루버는 값을 프루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프루프 만들 수 있어야 될 거고, 베리파이는 프루프를 베리파이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밋이랑 프루프를 만들고 베리파이 하려면 뭔가 우리가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공통의 파라미터. 그래서 공통의 파라미터를 만드는 셋업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공통의 파라미터를 만드는 셋업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커밋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프루버가 뭔가 값을 만들고 프루프도 만드는 그런 과정, 우리가 이걸 이밸리에이션이라고 부를 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고, 베리파이가 얘를 체크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베리파이 과정, 이 네 개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셋업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이제 키젠으로 했어요. 키를 생성하는 키젠 또는 셋업 둘 다 써요. 그래서 람다는 시큐리티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6비트 뭐를 지원한다, 아니면 뭐 128비트를 지원한다, 이거에 따라서 시큐리티 파라미터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펑션 패밀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펑션이 D차 폴리노미알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게 폴리노미알이 아니라 뭐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분수함수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삼각함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의 집합, 그 정의된 집합을 우리가 F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주면 글로벌 파라미터를 만들어낼 거고, 이 글로벌 파라미터를 가지고 커밋할 때는 실제로 주어져 있는 그런 펑션에 대해서 커밋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어쨌든 글로벌 파라미터는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커밋할 때는 글로벌 파라미터 중에 커밋용으로 쓸 게 있고, 이벨리에이션용으로 쓸 게 있고, 베리파이용으로 쓸 게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다 합쳐서 글로벌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이 함수 f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이쪽은 프로버가 계산하는 거니까 함수 f를 프로버는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는 베리파이가 준 거겠죠. 틀린 데서 준 거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과 프루프를 주고, 베리파이는 베리파이가 할 거고, 커밋도 아마 프로버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키제는 보통 제3자가 하죠. 제3자가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키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뭐 비밀값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프로버가 알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3자가 한다는 얘기는 대개의 경우 뭐 프로버는 아니어야 된다. 베리파이어거나 뭐 제3자거나 아니면 뭐 여러 명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리파이 알고리즘 보면 글로벌 파라미터가 있고, 베리파이 입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커미먼트랑, 그다음에 자기가 집어넣을 U랑, 그다음에 받은 이벨리션 값이랑 프루프, 요 값들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런 폴리노 커미먼트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들이 있었죠. 하나가 뭐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폴리노 커미먼트든 뭐든 다 뭔가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루브 시스템이야. 프루프 오브 난리 시스템이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질이 컴플리트니스가 있고, 그다음에 사운드니스가 있어요. 컴플리트니스가 뭐였죠? 만약에 맞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값을 항상 맞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프루버랑 베리파이 사이에서 뭔가 진행을 할 텐데, 이제 프루버는 어니스트하다 치고 베리파이어도 어니스트하다 친다면, 그리고 문제도 만든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에다가 u를 넣을 때 v가 되는 거에 진짜 맞는 그런 값이었어요. 그러면 프루버는 여하튼 프루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f가 u를 넣었을 때 v가 아니면 프루브는 잘 못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컴플레인스는 맞는 사실이면 프루프 만들어야 된다. 사운드니스는 틀린 사실에 대해서는 프루프를 못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루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게 사운드니스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성질인 난리지 사운드니스. 이건 뭐였죠? 난리 사운드니스는 만약에 프루버가 U에 대해서 커밋이 있고 U에 대해서 V를 만드는 프루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얘기는 여하튼 프루버는 F 프라임 U가 V가 되는 어떤 F 프라임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F 프라임의 커밋이 이 커밋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어떤 F 프라임을 알고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난리지 사운드니스죠. 그래서 난리지 사운드니스에서는 난리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가 우리가 이 난리지 F 프라임 이벨리했을 때 V가 되는 이 F 프라임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뽑아내는 알고리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알고리즘이 오래 걸리든 빨리 하든 그건 상관없지만 존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이 난리지를 끄집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빠른 알고리즘 보통 생각을 해요.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리는 알고리즘.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리는 알고리즘 A에 대해서 A는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질 텐데,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프루프하는 스텝이 뭐냐면, 키제는 우리가 동일한 걸 써요.
글로벌 파라미터 만들 때는 그냥 동일한 걸 쓰고,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한테 글로벌 파라미터를 주고 커밋을 하라고 시켜요. 그럼 어드버서리는 그냥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F를 모르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한테 U라고 하는 걸 주고, 그 다음에 값을 이밸리에이션 했더니 V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어드버서리는 사실은 프루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프루버. 프루버인데 악의적인 프루버. 악의적인 프루버. 악의적인 프루버이기 때문에 어쨌든 프루버 시간은 우리가 폴리노미얼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드버서리 타임은 우리가 폴리노미얼 생각한 거고. 자, 익스트랙터는 이 프루버를 가지고 어드버서리를 가지고 뭔가 이 F라고 하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루프를 만들어냈으면 이 커밋에 해당되는 이 F를 끄집어낼 수 있다. 끄집어내는 애를 우리가 익스트랙터라고 얘기할 거고, 익스트랙터는 여기서는 이제 이피션트한 익스트랙터를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익스트랙터는 이제 A를 사용을 해서 뭔가 F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키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어덜서리가 뭔가 커밋을 만들고, 그러면 익스트랙터가 뭘 할 거냐면, 익스트랙터한테 우리가 글로벌 파라미터를 제공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커밋도 값을 제공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터는 계속 어덜서리를 계속 부를 거예요. 자기가 내부에서 호출할 수 있어요. 마치 디버거처럼. 디버거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처럼 계속 어덜서리를 돌려가지고 값을 듣고, 뭐 또 돌리고 값을 듣고, 여러 가지를 계속 챌린지해서 바꿔가면서 여러 번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함수 F를 끄집어낼 수 있고, 이 함수 F가 어떤 걸 만족하냐면 F에 U를 했을 때 V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당연히 원래 F에 속하는 거고, 당연히 F의 커미먼트도 컴F고, 이런 걸 만족하는 F를 끄집어내는데 이 확률이 작지는 않다. 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 1-입실론에 돼 있지만 이게 네글리저블만 아니면 돼요. 넌 네글리저블이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작은 숫자라도 아주 작지만 않으면 돼요. 왜? 여러 번 하면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확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리 사운드는 익스트랙터가 존재하는 게 난리 사운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논문에서 난리 사운드일 수 증명해야 된다. 그럼 익스트랙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GG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할 텐데 그 전에 사실 지난 시간에는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백그라운드를 조금 보고 그 다음에 KGG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보고 그리고 그거의 확장된 버전들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KGG가 아닌 다른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들을 한번 봅시다. 뭐 디스크 로그에 기반한 것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면 우리가 영시 증명이나 암호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룹. 우리가 한국어로는 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간단해요. 그룹은 셋과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셋.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이 있어요. 연산이 하나만 있는 거죠. 연산이 2개 있는 게 링과 필드인 거고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룹이라고 불러요. 하나는 닫혀 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집합 안에 있는 원소 2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보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2개를 끄집어내서
임의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두 개의 원소를 연산을 했더니 다시 집합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닫혀 있다는 거죠. 닫혀 있지 않으면 뭐 말이 안 되겠죠. 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어소시에이티비티, 결합 법칙. 즉, 세 개의 원소를 뽑은 다음에 앞에 두 개를 먼저 하고 뒤에 걸 하는 거랑 뒤에 걸 먼저 하고 앞에 걸 하는 거랑 동일하다. 저 성질은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증명을 많이 하려면. 그래서 요것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룹에서는. 그 다음에 항동원, 아이덴티티가 존재해야 돼요. 항동원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E가 항동원인데 어떤 거냐면 모든 A에 대해서 E랑 A랑 연산한 게 A가 되는 거예요. 물론 위치를 바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동원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일반적인 원소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그룹의 경우에.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룹인 경우에 행렬이 아니면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건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A에 대해서 A랑 뭔가 연산을 했을 때 이게 항동원이 되게 하는 B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이게 그룹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그룹, 이제 그룹을 정의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집합과 연산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가 있어야지 그룹이 정의되니까. 자, 정수가 있어요. 정수 집합. 정수 집합도 집합이죠. 물론 집합의 크기가 무한해서 그렇지. 무한한 집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곱셈, 덧셈 연산이 있어요. 그럼 얘는 닫혀 있어요?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죠. 자, 이거는 그래서 정수에 포함이 돼요. 닫혀 있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 성립해요. 정수를 앞에 걸 먼저 더하고 뒤에 걸 더하는구나. 정수를 뒤에 걸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같다는 거 알고 있죠. 물론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항동원은 존재해요. A 더하기 얼마가 다시 A예요? 0. 그러니까 항동원 0이 있죠. 여건은 A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2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티저고 오퍼레이션은 곱하기예요. 그럼 이건 그룹일까요? 집합은 인티저고 오퍼레이션은 곱하기. 닫혀 있어요? 그렇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 성립해요? 앞에 거 먼저 곱하고 곱하는 거랑 뒤에 거 먼저 곱하고 성립하죠.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동원은 1, 1이죠. 영어는 자, 예를 들어서 2의 영어는 얼마예요? 항동원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이어야 되죠. 2분의 1은 정수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룹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모두 인티저가 아니라 양수의 인티저인데 어떤 걸로 할 거냐면 P로 나눈 나머지 물론 이제 P는 프라임 넘버 소수로 나눈 그런 나머지를 집합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0은 빼고 그래서 P가 7이다. 그러면 1, 2, 3, 4, 5, 6 이게 나머지죠. 0 뺀 나머지. 이거를 집합으로 하고 여기에 곱하기를 연산으로 얘기했어요. 자, 이 경우 이거는 닫혀 있어요. 저 안에 있는 숫자 두 개를 곱해서 다시 모두를 취하면 무조건 이거는 지금 모두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를 취하는 거예요. 모두 취를 어떤 숫자에다가
B를 해가지고 모두 칠을 하면 다시 얘는 이 안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두 개 곱해가지고 0이 되려면 7의 배수야 되는데 1에서 6까지 중에는 7의 배수가 없죠. 7의 약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닫혀 있고 결합 법칙은 앞에 거 먼저 곱하고 뒤에 곱하나 뒤에 거 먼저 곱하면 돼요. 항등원은 어떤 숫자에다가 얼마를 하면 다시 그쳐야 될까요? 모두 7에서. 여기다 7을 하면 무조건 이건 0이 되죠. 그렇죠? 7의 배수를 7로 나누면 0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A가 되는 거예요. 뭐면 되죠? 1이요. 한동안 1이에요. 사실 곱셈은 한동안 쉽죠. 다 1이고 덧셈 되고 0이고. 그래서 1이고 그 다음에 역은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되겠죠. 자, 1은 한동안이니까 뭐 안 해봐도 되겠죠. 1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얼마를 하면 1이 나와요? 모두 7에서 자, 8이니까 8 모두 7이면 1이 나오죠. 3은 5, 35니까 1이 나오죠. 4는 앞에 여기 있죠. 5는 이거고 6은 66에 36이니까 5, 7에 31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원소들은 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룹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가 프라임이면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합에 대해서는 다 항상 그룹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여건이 존재한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립틱 커브. 우리가 일립틱 커브를 배워진 적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과 연산만 정의할 수 있으면 뭐 그룹인지 아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립틱 커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었죠. 일립틱 커브는 꼴이 이렇게 생겼어요. y 제곱은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생긴 거예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x 3승 y 꼴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거 3승짜리 그래프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y가 아니라 y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래프에서 어떤 쪽만 취하면 돼요? 양수분만 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워버리고 왜냐면 루트 안이 음수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지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루트니까 조금 기울기가 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더 낮춰서 이렇게 좀 그리고 조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엘리프틱 커브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엘리프틱 커브에 대해서 선을 쭉 하나 그으면 선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 y 꼴 mx 플러스 n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세개죠. 왜냐하면 3차식이니까. 세 개 점에서 만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어보니까 점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나더라. 물론 뭐 중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 개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고
뭐이 점을 Q라고 하면 점이 두 개면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직선을 그렸더니 만나는 점이 나올 텐데 이 점을 우리가 P와 Q의 연선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 점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이걸 X의 대칭 변환시켰어요. 이 점을 우리가 P 더하기 Q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연산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P와 Q에 대한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P라고 하는 좌표점이 있고 Q라고 하는 좌표점이 있고 점이죠. 좌표점의 점에 대해서 직선을 만들고 이 P와 Q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직선이 일지 커브, 리프트 커브와 만나는 점 R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R이 예를 들어서 뭐 A, B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B. Y값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걸로 P 더하기 Q를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산을 하려면 실수에서는 계산하기 어렵죠. 실수는 무한하니까 숫자가 무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여기 점에 해당되는 값들, 그다음에 A, B, C 이런 개수에 해당되는 값들 전부 다 정수만 취급할 거예요. 특히 정수 중에서도 정수도 무한히 크죠. 무한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표점들, 이런 좌표 A, B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숫자, 우리가 이제 F라고 쓸 텐데 얘는 이제 필드라고 쓸 건데 뭐냐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수 집합인데 모두 P로 만든 정수 집합.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 2, 3 해가지고 P-1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뭐 0도 넣어도 상관없어요. 0까지. 이렇게. 그래서 P로 나눈 나머지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는 A1 더하기 A2다. 그러면 이건 그냥 A1, A2 진짜로 더하고 나서 뭐만 하면 되냐면 P로 나눈 나머지만 취하면 되는 거죠. A 곱하기 A1 곱하기 A2다. 이것도 계산하면 되는 거죠. A1의 요건이다. 이것도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모두 P에서는? 존재한다고 그랬죠? 곱셈에 대한 요건 존재하는 거니까. 0에 대해 0만 빼고 나머지는 다 요건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A1 나누기 A2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모두 P에서. 그렇죠?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A1 곱하기 A2의 요거를 곱하는 거랑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연산들이 모두 P에서 다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만드는 점을 구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A, 마이너스 B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P 더하기 Q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을 구해서 그걸 연산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룹이냐? 이 일립틱 커브에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점들에 대해서 이게 그룹이냐?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실수인 경우에 보면 자, P 더하기 Q를 하면 여기 이 밑에 점이 됐죠. 그렇죠? 이 점을 가지고 또 뭐 여기 있는 점이랑 쭉 이어버리면 또 세 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비트 커브 있는 점을 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으면 연산이 계속 정의가 되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하튼 1비트 커브도 그룹이다. 얘도 닫혀 있고 그러니까 1비트 커브 상의 점을 두 개를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도 1비트 커브 상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결합 분성이라고 앞에 걸 먼저 그러니까 점이 뭐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있는데 얘를 먼저 하고 나서 R을 하는 거랑 이걸 먼저 하고 P를 하는 거랑 같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즉 P와 Q는 여기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R은 여기 있다고 치면 그럼 P 더하기 Q를 하면 P 더하기 Q가 여기 되고 그 다음에 R이랑 P 더하기 Q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점이 나오고 대칭 여기가 Q,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걸 먼저 하면 QR을 먼저 하면 좀 밑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쭉 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날 거고 이거 대칭되는 점 위에 있을 거고 쭉 있을 거고 이거랑 P랑 쭉 이으면 뭔가 만나겠죠. 여기 이거에 대칭되는 점이 이거 동일하더라. 그래서 이 정도 P, Q 더하기 R 서로 같더라.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항등원. 항등원은 뭐냐면 P 더하기 뭘 했더니 여전히 P면 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P란 점인데 뭐랑 쭉 직선을 이었더니 직선을 쭉 어떤 점이랑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라고 하면 이었더니 이 점인데 이 점을 대칭한 게 이 점이죠. 이게 만약 5라고 치면 여기가 P 더하기 5인 거잖아요. 그렇죠? 직선을 두 직선을 잇고 그거에 X축에 대칭되는 점이 덧셈의 결과니까. 근데 이 점이 뭐랑 같아야 돼요? P랑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대칭이 된 점이 P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의 대칭 만나는 점이 여기에 되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P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P 더하기 5가 다시 P가 됐다는 얘기는 이 연산 요 P 더하기 5는 이 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P 더하기 5를 했을 때 그러니까 P와 Q를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여야 돼요. 즉 마이너스 P. 그러니까 반대쪽에 X축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지나려면 직선 이렇게 생겨야 되죠. 수직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서 5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서 5라고 하는 점은 얘 P랑 이으면 수직이 나와야 돼요. 근데 P가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수직이 나와야 돼요. 그럼 5는 어디에 있을 수 있죠? 있을 때가 없죠. 어떻게 이 P가 Q5랑 이었을 때 수직이 나오려면 5가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막 이런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P랑 나라는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여기에 있든 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P가 꼭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뭐 여러 군데 아무 데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이 O라고 하는 점은 항상 수직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로 존재하는 점을 생각할 수가 없죠. 항상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선이 평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오란 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오란 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은 그냥 무한대에 있는 점이에요. 무한대 멀리.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점은 여기 이 좌표 평면에 있는 게 무한대에 있어서 무한대에 있으면 무한대 우리가 태양처럼 멀리 있으면 빛을 보면 다 평행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 선을 쭉 그으면 그냥 멀리서 왔으니까 직선처럼 보여요. 먼 데서 그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일립틱 커브에서 항등원은 무한대예요. 이걸 O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항등원이고. 자, 그럼 항등원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일립틱 커브 전체랑 O라는 점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잡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영어는 존재할까요? 자, 영어는 P 더하기 뭐를 했더니 다시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립틱 커브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다 뭐 어떤 점을 이었더니 선을 연결했더니 무한대로 가야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수직으로 쭉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점은 어디예요? 이 점은 수직으로 그려면 여기면 되겠죠. x축의 대칭인 점. 그래서 여거는 뭐냐면 P의 x축 대칭점이에요. 사실 여기 이렇게 그으면 이 직선과 일리프트 커브가 요 다른 요쪽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이 두 개는? 우리가 만난다 안 만나를 두 가지 정의할 수 있어요. 안 만나라고 할 수도 있고 무한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한대에서 만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만난다고 얘기하면 되죠. 어차피 무한대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수직이면 무한대에서 만나겠죠. 무한대가 바로 항등원이었잖아요. 그래서 P의 x축 대칭점을 넣으면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무한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게 바로 항등원이에요. 그래서 이건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 연산할 때는 S축의 대칭인 점을 마이너스 P라고 써요. 됐죠? 그래서 영어를 구하는 간단하죠. 좀. Y값만 마이너스 치하면 끝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연산 기호를 뭘로 썼어요? 덧셈으로 썼죠. 근데 이게 진짜 덧셈이에요? 아니죠. 그냥 저런 연산인 거잖아요. 저걸 뭐 덧셈이라 쓰든 뭐 곱셈이라 쓰든 뭐 아무런 기호를 쓰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로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덧셈으로 쓰면 그래서 P 더하기 P 더하기 P 이건 뭐라고 보통 쓸 수 있어요? 3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노테이션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3P라고 하는 게 P의 점을 세배한 게 아니라 진짜 직선을 그리고 또 그리고 한 거를 두 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리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한동안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 0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P 더하기 0은 P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익숙하니까 0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에 그 다음에 이걸 꼭 덧셈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호를 우리가 이 연산을 곱하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P 곱하기 P 곱하기 P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거는 편의상 어떻게 쓸까요? P의 3승 이렇게 써요. 그렇지만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P의 3승을 쓰든 3P를 쓰든 사실 같은 말이에요. 노테이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한동안을 뭐라고 쓸까요? 1이라고 그냥 보통 해요.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1인데 사실 무한대고 0으로 됐지만 이것도 무한대고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그냥 저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따라서는 덧셈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곱셈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KGG 할 때는 대부분 곱셈을 할 거예요. 곱셈 노테이션. 근데 곱셈을 하면 이제 지수로 막 표현하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덧셈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걸 했고, 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그룹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숫자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룹 안에 있는 원선을 잡아서 얘를 계속 지수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7 스타 이건 뭐냐면 G라고 하는 건 정수를 나타내는 거고 7이라고 하는 거는 7로 나는 나머지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건 모두 7을 냈을 때 나오는 나머지들. 즉 0부터 6까지죠. 이걸 G7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G7 중에서 우리가 곱셈 연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곱셈 연산인 경우에는 0에 대한 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곱셈 연산에 대해서 여건이 있고 닫혀 있는 그런 집합은 뭐예요? 0을 뺀 나머지들이죠. 그래서 G7 스타는 우리가 곱셈 연산의 수를 할 거라서 0을 뺀 나머지들 1, 2, 6 요거를 G 스타 7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G7이면 0을 포함한 거고 G7 스타면 0을 뺀 거. 곱셈에 대한 거. 자, 그러면 G7 스타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쭉 있어요. 자, 여기서 임의의 원소 하나를 선택을 해봐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원소를 하나 뽑았어요. 3의 1승은 3이죠. 3의 2승은 9. 9 모두 7은 2. 3의 3승은 20승인데 사실은 3의 3승은 뭐랑 같은 거냐면 3의 2승 곱하기 3이랑 같은 거죠. 모두 7. 근데 모두는 사실은 먼저 모두 하고 나서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3의 3승은 2니까 2 곱하기 3 모두 7이랑 같아서 6. 3의 4승은 3, 6에 18 모두 7이니까 4. 3의 5승은 4, 3, 10이니까 5. 3의 6승은 5, 3, 15니까 모두 7로 하면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의 6승까지 했더니 1이 나왔어요. 3의 7승은 다시 3이죠. 3의 7승은 다시 3의 1승과 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3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모든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3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2는 어떻게 될까요?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1. 다시 돌아가죠. 이건 다 만들어내지 않죠. 그래서 2로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제너레이션 할 때 이렇게 보통 꺽쇠를 써거든요. 2로 만들어내는 집합은 1, 2, 4만 되는 거죠. 3으로 만들어내는 집합은 1, 2, 해서 6까지 만들어지죠. 4는 어때요? 4도 1, 2, 3만 만들어지죠. 5는 어때요? 어때요? 5의 제곱은 5, 25. 7로 나누면 4. 그 다음에 5의 3승은 5, 4, 20. 20을 7로 나누면 6. 5의 4승은 6, 5, 30. 30을 7로 나누면 2. 5의 4승은 5의 5승은 5, 2, 10. 10을 7로 나누면 3. 5의 6승은 3, 5, 15. 7로 나누면 1. 얘는 1, 2, 3, 4, 5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모두 제너레이터가 되겠죠. 6은
1하고 6. 두 개만 건드릴 거예요. 6의 1승은 6이고 66에 36에 1이고 그래서 1616만 왔다 갔다 왔다 갔지. 그래서 이런 그룹의 집합을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제너레이터가 되고 또 일부는 제너레이터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지수승하는 걸 먼저 보통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제너레이터로 하면 이제 여러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큰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제너레이터로 우리가 만든 그룹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걸로 이제 G의 제곱, G의 삼승, G의 P-1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그룹일까요? 저 집합에 대해서 곱셈 연산으로 했을 때 이건 그룹일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G의 지금 이 같은 경우에 G의 P-1은 얼마예요? 이게 지금 모두 P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G, P, 스타를 생각하면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게 그룹일까? 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집합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건 그룹일까? 자, 얘는 1이죠. 마지막 건. 돌다 보면 1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한두 번은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닫혀 있어요. G의 I승이랑 G의 J승이랑 곱하면 뭐가 돼요? G의 I 더하기 J승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P-1이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오죠.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I 플러스 J도 어쨌든 1부터 P-1 사이에 있는 숫자겠죠. 그냥. 따라서 이 값도 이 안에 있는 값이니까 닫혀 있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앞에 먼저 곱하나 뒤에 먼저 같아죠. 결합식. 여거나 어떤 거를 G의 I승이랑 뭐 곱했을 때 1이 된다. 1이 된다는 얘기는 G의 P-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돼요? G의 P-1 빼기 I승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I의 모드 한 거를 취하면 돼요. 따라서 여건도 존재해요. 따라서 이건 그룹이에요. 여하튼 이건 그룹이고 이것만 모아놔도 그러니까 GP스타는 당연히 곱하기 돼서 그룹인데 GP스타가 아니라 이거에 어떤 원소 하나를 택해가지고 지수승으로 쭉 만들어내는 이런 집합을 가지고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연산을 해도 만들어도 그룹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디스크 로그 문제를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G가 주어져 있고 제너레이터가 주어져 있고 어떤 값이 주어져 있어요. G에 몇 승을 하면 Y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X를 구하는 게 로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숫자들은 다 정수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하죠. 그래서 이거를 디스크 로그 문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X를 찾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계속 넣으면 되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그냥 무조건 다 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브루트포스하게 다 찾으면 돼요. 오래 걸리죠. 만약에 이게 디스크 로그가 아니라 그냥 로그 문제면 풀 수 있어요? 그냥 로그는 풀죠, 여러분들. 뭐 근사값을 구할 수 있죠. 실수값이니까 근사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고 이 로그를 푸는 거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죠. 다 돌릴 필요가 없지. 우리가 계속 연산하면 아주 가깝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디스크 로그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냥 계속 넣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 로그 문제는 어렵다. 디스크 로그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디스크 로그 어썸션이에요.
G가 주어져 있고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고 4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고 모두 7이 주어져 있어요. 3의 몇 승이 4가 되는지 이런 걸 푸는 게 디스크 로그 문제죠. 자, 이걸 풀려면 이 x가 얼마인지 풀려면 방법이 다 대입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 x가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2의 128승 계다. 그럼 2의 128승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 로그가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다. 계산하는 게. 그게 디스크 로그 어썸션이에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았어요. 앞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저걸 빠르게 찾는 알고리즘이 발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건 이제 우리 암호 스킨을 다 바꿔야 되죠. 뭐 블록체인에 뭐 서명 있고 한 거 다 필요 없죠. 다 깰 수 있죠. 딴 사람 대신에 서명할 수 있고 비트코인에 있는 돈 다 내 계좌로 몰아줄 수도 있고 물론 내 계좌를 몰면 딴 사람이 또 자기 계좌로 바꿔가겠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스크 로그 문제가 어렵다는 거에 기반해서 많은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사실 디스크 로그 문제가 어려운 거는 그래 보여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알고리즘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 말고도 조금 더 변형한 그런 어썸션들을 만들어냈어요. 저거보다는 좀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DP-헬만 어썸션이에요. DP와 헬만이 만든 어썸션이죠. 뭐냐면 이제 G라고 하는 집합은 주어져 있고 이 안에 제너레이터 G가 있어요. 스몰 G가 있고 어떤 G의 X승 그러니까 이건 X가 얼마인지 몰라요. 어떤 값인 거죠. 이게 뭐 A란 값이 있는 거고 G의 Y승 이건 B란 값이에요. 이런 A란 값과 B란 값이 있는데 두 개는 다 X와 Y의 지수가 있는데 X와라는 지수를 모르는 상태로 G의 X, Y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저 계산이 어려워 보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크릿 로그를 풀 수가 있다면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B에다가 X승을 하면 그게 바로 G의 XY승이죠. 그렇죠? 뭐 또는 B에 있는 거에서 Y를 계산해 가지고 A에다가 Y승을 하면 G의 XY승이죠. 그래서 DL이 풀리면 요 DPL만 어썸션은 깨지겠죠. 왜냐면 DL이 더 어려운 문제니까. 근데 DPL만이 깨진다고 해서 DL이 깨지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거 몰라요.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고 사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니까 이것도 좀 꽤 어려워 보이네 하고 이제 DPL만 옵션선으로 많은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G가 있고 GX승, GX 제곱에 있을 때 GX 3승을 구하는 거. 저는 어때요? DPL만이 어려우면 쟤도 어렵겠죠. 물론 제가 어렵다고 해서 DPL만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죠. 더 확장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G에 X 3승이 있어요. X 4승이 있어요. 이럴 때 G에 X에 5승을 계산하는 거. 어려워 보이죠, 이것도. 근데 디펠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디펠만이 깨지면 얘도 깨지죠. 디펠만을 계산한다는 건 지수끼리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저거는 풀리죠. 근데 이게 풀린다고 해서 요게 디펠만이 깨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DL이 있으면 DL이 깨지면 디펠만 깨지고 디펠만이 깨지면 뭐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Q strong extended deferment problem 이런 식으로 extended deferment을 확장한 그런 어썸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스킨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이 정도 어썸션은. 그다음 이제 이런 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그룹이 뭔가 하나가 있고 A가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에 대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리프틱 커브 같은 경우에는 뭐 덧셈이든 곱셈이든 일리프틱 커브 연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리프틱 커브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어링 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리프틱 커브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일리프틱 커브에 대해서 페어링 연산이 이거고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연산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고 G라고 하는 건 일리프틱 커브이고 GT라고 하는 건 일리프틱 커브가 아니라 이건 진짜 숫자예요. 사실 이거는 정수예요.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건 점이었죠. X, Y. 일리프틱 커브상의 점인 거고 GT라고 하는 건 점이 아니라 그냥 숫자예요. 그 숫자. 그 숫자고. 그런데 어쨌든 두 개 전부 다 그룹이에요. 그룹이라고 칩시다. 그룹. 자, 그리고서 G라고 하는 건 그냥 베이스가 되는 그룹이고 GT라고 하는 건 T라고 쓰는 건 이제 타겟 연산의 결과 나오는 그런 그룹이어서 타겟 그룹이고 어쨌든 얘네 둘은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숫자라서 다른 값인 거고 크기도 사실 많이 달라요. G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X, Y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대충 뭐 256비트 또는 뭐 300 몇 비트 이 정도 되는 거고 GT는 숫자라고 했죠. 어떤 값이 나오는 건데 뭐 어쨌든 얘는 숫자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4000비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GT에 있는 숫자는 훨씬 커요. G보다. 자, 그래서 페어링 연산 자체는 두 개의 점을 주면 어떤 점을 주면 X, Y 지수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주면 페어링 연산은 이 점에 대해서 지수성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이에요. 즉 뭐냐면 원래는 지수식끼리 계산할 수가 없었잖아요. 전혀 곱하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페어링 연산을 쓰면 px승, py승이 p의 xy승 필요 없습니다. 표랑 같고 얘는 pq의 xy랑 같고 pq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xy승을 한 것랑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 되게 특이한 게 지금 p의 x승이라고 썼는데 이게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는 P라는 점을 이게 지금 뭐냐면 얘는 뭐냐면 P의 제곱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일리프틱 거상에서 P가 여기쯤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P랑 P를 더했다는 건 여기서 접선을 그리는 거죠. 접선을 그린다 만나는 점 대칭 여기. 요게 P 제곱이에요. P 3승은 P랑 뭐 P랑 P 제곱이랑 잇는 거죠. 이렇게 이어서 만나는 이 점을 대칭하고 요게 P 3승인 거죠. 그래서 P의 3승, P의 4승, P의 5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수승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전부 계속 그려나가는 건데. 그거고 그 다음에 페어링 연산을 했어요. 이건 어떤 숫자가 된다 그랬죠? 그냥 숫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70일 이런 숫자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나와서 나온 결과에다가 X, Y 승. 이건 진짜 지수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P의 3승 Q2 이걸 했다는 거는 페어링 P랑 Q를 한 다음에 3승한 거랑 같다. 즉 얘는 P를 세 번 그러니까 이렇게 긋고 다시 이어가지고 P3을 구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페어링을 해서 나온 어떤 숫자랑 이건 PQ를 페어링 해가지고 뭔가 나왔죠 숫자가 거기다가 진짜 3승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71이 나왔는데 그게 3승을 한 거예요. 그거랑 같더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예요. 이라고 하는 거. 좀 특이한 함수죠. 그렇게 잘 만든 함수인 거고 이런 페어링 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엘립틱 커브들이 있어요. 저런 게 존재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디펠만 문제에서 디펠만 문제는 G가 있고 G의 X승이 있고 G의 Y승이 있을 때 G의 X, Y를 구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건 아닌데 구하지 못하는데 요 어떤 주어진 값이 G의 X, Y인지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죠. 자, 엘립틱 커브상에서는 요 페어링이 지원되는 엘립틱 커브상에서는 G의 X승이랑 G의 Y승이 G의 X, Y랑 G라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G의 X, Y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주어진 건데 이 주어진 거랑 같은지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이게 같다면 T가 G의 X, Y 승이겠죠. 이게 같다면 얘는 G의 X, Y가 맞겠죠. 그래서 뭔가 X, 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몰라도 우리가 지수승이 맞게 곱해져 있다는 건지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페어링의 성질인 거죠. 여하튼 페어링을 하고 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점이에요? 숫자예요? 숫자죠. 그러면 이런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페어링인데 P랑 A랑 B랑 페어링 하고 나서 그 결과를 C랑 다시 페어링한다. 이런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얘는 점이 아니죠. 그래서 페어링 결과를 또 페어링하고 할 수는 없어요. 페어링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승의 곱셈을 테스트하는 건 그냥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G의 X승이 있고 G의 Y승이 있고 G의 Z승이 있는데 이게 G의 X, Y, Z랑 어떤 주어져 있는 게 같은지 테스트 해보는 게 있다고 치면 페어링을 G의 X, G의 Y 페어링은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의 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서 이걸 한 다음에 여기에 G, Z에 대해서 또 페어링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곱하기는 되는데 번 이상, 그러니까 두 번 이상 곱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요거 두 번 이상 하는 거를 우리가 멀티리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멀티리니어 펑션. 그래서 페어링은 이제 바이리니어죠. 두 개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멀티리니어는 여러 개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멀티리니어 페어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2015년도쯤에 많은 사람들이 멀티리니어 페어링을 찾은 것처럼 해서 이제 막 파왔었는데 다 깨졌어요. 지금 현재는 멀티리니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티리니어를 쓰지 않을 거고 존재하는 페어링만 라미니어 페어링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페어링을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전자서명 스킬, 디지털 시그니처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BLS 시그니처 스킬. 보넬린 사참이 만든 BLS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킴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시그니처 스킴은 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사인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베리파이는 알고리즘 세 가지가 있죠. 키를 생성하는 거, 사인하는 거, 베리파이하는 거. 그래서 키를 생성할 때는 키는 이제 두 가지겠죠.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서명 키랑 검증 키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있어야 되겠죠. 입력은 우리가 BLS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있어야 될 거고 타겟 그룹이 있어야 될 거고 왜냐하면 페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그룹 원소가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타겟 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 그룹이 똑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타겟 그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력 그룹이 하나는 1이고 다른 그룹은 또 다른 그룹 그 그룹이 두 개 다른 걸 해서 타겟 그룹을 만드는 페어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타깃 그룹이 그러니까 G2가 G1의 어떤 관계성, 호모모픽 성질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같은 경우 우리가 타입 1 페어링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G1과 G2가 서로 다른데 G2가 G1의 어떤 함수로 만들어진 호모모픽한 성질이 있으면 우리가 타입 2라고 불러요. 타입 2 페어링. 그다음에 G2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타입 3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대부분 타입 3 페어링을 써서 다 스킴을 만들겠죠. 여하튼 BLS 스킴이 만들어졌을 때는 타입 1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타입 1을 지금 안 쓰는 이유는 타입 1이 이제 안전적이려면 그룹의 사이즈가 커야 돼요. 타입 2에 비해서, 타입 3에 비해서 페어링. 타입 3 페어링에 비해서 훨씬 더 커야 돼서 그 얘기는 키 사이즈라는 얘기가 더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타입 3를 주로 쓰고 있고 그래서 키제는 간단해요. x라고 하는 값을 그냥 뽑아요. 이건 숫자예요, 그냥. 그래서 뽑고 g의 x승을 퍼블릭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g의 x승이라고 하는 게 엘립틱 커브상에서의 연산이니까 실제로는 계속 직선 그어가면서 계산하는 거죠. 사인 알고리즘 m에 대해서 사인하는 거는 이제 이 sk가 x일 텐데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는 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지는 뭔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일단 랜덤하이즈하기 위해서 해싱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x승을 해요. 물론 이 해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냥 샤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한 샤가 아니고 얘는 뭘로 가야 되냐면 일리프틱 커브상의 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냥 어떤 뭐 숫자들이죠. 이 숫자를 점으로 바꿔주는 그런 해시 함수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얘를 랜덤하게 막 만들어내면 이 랜덤은 일리프틱 커브상의 점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리프틱 커브상의 점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해시 함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시를 해가지고 그냥 해시를 하지 않고 m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찾아요. 1, 0, 1, 2, 3, 4 쭉 가면서 취도해보는 거 0일 때 이 위에 있는지 2 위에 있는지 1일 때 있는지 2일 때 있는지 취도해보는 거예요. 사실. 대충 해보면 한 20번 정도 하면은 항상 있대요. 그래서 저 해시는 우리가 아는 샤보다 한 20배 정도 더 느린 해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포인트로 가는 해시다.
인덱스도 알려줘야 돼. 아니요. 0부터 그냥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인덱스가 그 점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해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똑같이 계산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나 돌리면 i는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쪽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해시를 어떻게 잘 이피션트 해시를 만드느냐. 포인트를 매핑하는. 여하튼 그런 해시를 해서 점을 만들어서 M을 계산하고 이건 점이고 이 점에 대해서 X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야? 점이죠. 이거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서명이에요. 이거 자체가. 자, X를 모르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 지금 하는 건 G의 X승을 알고 있죠. 그렇죠? HM이 G의 몇 승인지 만약 안다면 그러면 G의 X승에다가 Y승을 하면 그게 바로 HM의 X승이랑 같죠. 근데 문제는 HM이 G의 Y승인지 얼마의 Y승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만약 H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H가 없으면 M의 X승을 만들 수 있느냐죠. 근데 M은 누가 선택해요? 아무나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격자가 선택해도 돼요. 공격자가 M을 나는 G의 제곱을 메시지로 삼겠어. 그러면 당연히 M의 X승, 메시지가 아니라 제곱을 삼겠어. 그럼 M의 X승은 뭐예요? G의 X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해시가 없으면 얘는 안전해지지 않아요.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수하는 거는 뭐,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X승을 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해시가 들어가야 돼요. 자, 베리파이 알고리즘. 베리파이는 요게 진짜 HM의 X승인지 X승을 했는지 맞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H의 M의 X승이 맞는지 체크하려면 HM이다. G의 X승을 페어링을 해요. 그러면 X 지수수만큼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요것을 우리가 이제 서명을 했으니까 서명으로 받은 거랑 G랑 페어링한 거랑 같은지. 만약 같다면 HL이 X승이 되니까 저걸로 베리파이 하는 게 BLS 스킨이에요. BLS 스킨의 그럼 장점은 뭐냐? 장점은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을 만들었어요. 앨리스는 A가 키고 퍼블릭 키가 G의 A승이고 밥은 B가 프라이빗 키 사인 키고 G의 B가 퍼블릭 키예요. 베리피케이션 키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둘 다 똑같은 메시지에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의 서명은 어떻게 되죠? HM의 A승이 앨리스 서명이죠. 밥의 서명은 HM의 B승이죠. 그렇죠? 앨리스와 밥의 서명을 합칠 수 있어 없어요? 앨리스와 밥의 서명을 우리가 쉽게 합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곱하면 돼요. HM의 A 플러스 B승이 되겠죠. 그래서 앨리스와 밥 여러 명이 똑같은 메시지에서 서명했으면 이건 쉽게 합칠 수가 있어요. BLS에서. 확인은 어떻게 될까요? 베리파이는 앨리스 서명도 들어가 있고 밥의 서명도 들어가 있으면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서명이 합쳐진 서명과 G를 했더니 그게 뭐랑 같아지냐면 HM에 대해서 G의 X승.
이게 앨리스의 퍼블릭이었죠. 그 다음에 G의 Y승. 이거는 밥의 G의 A승, G의 B승. 이건 앨리스의 퍼블릭이, 이건 밥의 퍼블릭. 물론 메시지가 달라도 돼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앨리스는 M1을 한다. 앨리스는 M1에 대해서 HM1 A승. 이게 서명이겠죠. 밥은 M2에 대해서 HM2 B가 서명이겠죠. 그 다음에 서명 자체, 합쳐진 서명은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고, 베리피케이션은 합쳐져 있는 서명과 G를 했더니 그게 뭐랑 같은 거냐면 원래 HM을 G의 A, 이게 앨리스 쪽, 그 다음에 HM의 G의 B 쪽. 테스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명을 애그리게이트, 합칠 때 이용한 서명 스킨이에요. 비례 스킨. 그러면 우리가 KGG 폴리노멀 커미먼트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폴리노멀 커미먼트 스킨 알다시피 키를 제너레이션하고 파라미터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를 커밋을 하고 랜덤 챌린지를 받아서 이벨리에이션을 하면서 값과 프루프를 주는 게 폴리노멀 커미먼트 스킨이었고, KG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젠과 커밋과 이벨리에이션과 베리피케이션 이 네 가지를 만들면 되는데, 자, 키젠을 할 때는 폴리노멀 KGG는 바이리니어 그룹을 쓰는 거죠. 페어링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있고 타겟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노미알은 우리가 다항식만 폴리노미알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키젠 할 때는 파라미터 만들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게 뭐냐? G랑 G의 타우승, G의 타우 제곱, G의 타우 3승, 그래서 G의 타우 D승까지가 글로벌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타우를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고 나서 타우는 꼭 지워야 되는 거죠. 타우를 안 지우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타우를 꼭 지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러면 커밋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함수는 어쨌든 x, x제곱, x d승에 대해서 각각 개수가 있겠죠. 코에피션트. 그러면 커밋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g에다가 f를 하는데 원래 fx인데 x 대신에 여기에 타우를 집어넣어서 이벨리션 어떤 값을 우리가 커밋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gf0, gf1의 타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타우 자체는 모르죠. 그렇지만 g의 타우승은 주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곱셈을 해가지고 커밋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저 곱셈이 그냥 곱셈이 아니라 그룹상에서 오퍼레이션이죠. 자, 커밋은 저렇게 되고 이벨리에이션은 뭐 V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실제로 F에다가 U를 넣어서 나온 값이 V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건 프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루프는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아는 사실은 fx에다가 fu를 빼면, 그러면 x-u로 나눠 떨어지죠. 왜냐면 저기 0이니까. 그래서 나눠 떨어지니까 몫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몫을 커밋해서 주면 그게 프루프다 라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그런데 이 커밋을 계산할 수가 있다. 왜? 글로벌 파라미터에서
얘는 어차피 D-1차일 거잖아요. 근데 D차까지는 있었으니까. 이거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베리파이는 어떻게 하느냐? 베리파이는 요 커밋이 잘 만들어졌으면 맞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뭘 체크하면 되냐면 즉 fx 빼기 fu가 x 빼기 u로 나눠 떨어지는데 요건데 요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수 형태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x 대신 타우로 썼으니까 이거를 g의 f 타우 빼기 gf u가 g의 x가 아니라 타우 마이너스 u q 타우 요건지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첫 번째 요 값은 주어져 있는 값이죠. g의 f 타우스부터 커밋만 되니까. 그 다음에 fu라고 하는 건 v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요거. 이거 우리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니까 g의 v승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의 q 타우승은 얘는 주어져 있죠. 이게 프루프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타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못하죠. 타우를 모르니까. 프루프도 모르고 베리파이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맞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페어링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페어링으로 g의 타우 마이너스 u랑 g의 q 타우 이러면 지수끼리 곱하기 있으니까 이게 g의 f 타우 빼기 v g 요거랑 같은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은 g의 타우승 얘는 원래 CRS 그러니까 글로벌 파라미터 있던 거죠. g의 타우승.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g의 타우승은 원래 있던 값이고 g의 유승은 베리파이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를 알고 그 나눴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프루프였고 그다음에 이쪽 왼쪽 편도 g의 f 타우 나누기 g의 v승인데 위에 값은 이게 커밋이었죠. 그 다음에 이 fv 값, v는 주어져 있는 거니까 베리파이 계산할 수 있는 값이요. 그래서 저걸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체크하는 게 베리파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맞는 건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건지 사실 증명한 적은 없었죠. 뭐 그럴듯하긴 한데 좀 맞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운드 짓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프루버가 FU가 V가 아닌데 프루프를 만들 수 있느냐를 체크해 볼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썸션이 필요해요. 어썸션이 우리가 하는 어썸션은 디펠만 정도까지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강력한 어썸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쓸 게 Q 스트롱 바이리니어 디펠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리니어는 왜냐면 우리가 페어링을 쓴다는 거예요. 페어링을 쓸 거고 Q라고 하는 거는 뭔가 주어져 있는 파라미터가 Q개예요. Q개라서 이렇게 할 거예요. 스트롱은 대체로 보면 스트롱 붙은 게 이제 인버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Q 스트롱 바이리니어 디펠만 어썸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룹 G랑 GT가 있고 여기에 제너레이터 P랑 G가 있고 페어링 펑션 E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그룹에 대해서 G 타우승, G의 타우 제곱승, G의 타우 D승 이런 것까지 다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일종의 큐브에 주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 보통 여기를 Q라고 써요. 이렇게 라고 쓰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뭘 계산을 못하느냐?
얘가 바이리니어이기 때문에 페어링 결과 G에 대해서 타우 빼기 U 분의 1승을 계산 못한다. 어떤 U에 대해서도. 어떤 U. 그러니까 모든 U에 대해서 저걸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게 strong 바이리니어 디펠만 어썸션이에요. 사실 뭐 어떤 U도 상관없이 여러분 생각에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페어링을 쓰면 지수끼리 곱하기는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쭉 보면 우리가 이걸 막 곱하기를 해보면 대충 G의 타우의 Q, EQ-1 이 정도까지는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조합을 해가지고 곱하다 보면. 그래서 뭐 G의 타우 Q 플러스 1부터 요거까지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더 커지는 것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G의 타우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인버스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조합해서 위에 거를 가지고 조합해서 그러니까 페어링은 위에 거 곱하기 정도만 되는 건데 지금은 아예 거꾸로 작아지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어려울 거다라는 게 어썸션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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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사운드 이스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우리가 기록법을 증명, 컨트라딕션으로 보일 텐데 V 스타라고 하는 게 FU를 이벨레이션 값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프루프를 만들어서 V 스타가 만든 것처럼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파이스타를 만들 수 있다고 쳐봐요. 페어링을 통과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원래 테스트식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커미먼트였고 여기 이벨리에이션 값이고 나누기 하고 그다음에 요거 지수하고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F 타우 빼기 F 그러니까 V 스타가 타우 빼기 U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체크하려고 한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 해당되는 게 여기 G 타우 빼기 U고 뒤쪽에 타우 파이 스타라고 하는 게 Q 타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통과한다고 쳐봐요. 통과한다 치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두 번째 식이죠. 이 두 번째 식이 성립한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요 왼쪽 부분 지수의 왼쪽 부분을 조금 바꿀 거예요.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면 FU랑 마이너스 FU랑 FU를 더했다 뺐다 하는 거예요. 0이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쪽 부분 우리가 델타라고 할게요. 사실 나중에 볼 건 델타가 0이다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라고 치면 자, 다시 쓰면 이 앞쪽 부분 F 타우 빼기 FU 얘는 타우 마이너스 U로 떨어져요? 나눠 떨어져요? 그렇죠? 맞게 된 계산이니까 F에다가 정말로 U를 넣은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타우 마이너스 U로 나눠 떨어질 거고 몫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델타는 앞에 있는 요 값일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보면 얘를 우리가 그냥 페어링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뽑아낸 거고 그냥 얘도 마찬가지 뒤쪽에 있는 타우 마이너스도 바깥으로 뽑아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는 남겨 나머지 부분은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2의 G의 파이 스타의 타우 마이너스 U가 있고 나누기 2의 G의 타우 마이너스 U의 Q의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둘 다 타우 마이너스 U가 있죠.
그죠? 그래서 타워 마이너스 U로 뽑아낼 거예요. Q의 타워 후 전체를 타워 마이너스 U로 뽑아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 다음에 타워 마이너스 U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옮길 수 있죠? 인버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옮기고 나면 2의 G의 타워 마이너스 U의 분의 델타 승은 요 값이겠죠, 그냥? 가운데 있는, 안에 있는 값, 요 값이겠죠. 요 값.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은 뭐랑 같아요? 요 값과 같은 건데, 이 값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있죠. 어. 왜냐면, 파이스타는 주어져 있는 거고, 프로버가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의 타우승은 G의 Q 타우승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네, 왜냐면 Q의 X승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F는 아는 거고, F를 U를 넣어가지고, 그다음 빼가지고 X-U로 나누면 몫이 나고 거기에다 그걸 가지고 Q 타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주어져 있던 건 뭐였어요? G의 타우, G의 타우 제곱 뭐 이런 것들이 막 주어져 있었죠. 이런 게 주어졌는데 이거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로부터 지금 이상하게 타우 빼기 1 분의 델타 인버스가 구해졌죠. 즉 Q 스트롱 바이니어 디펠만 문제가 깨졌죠. 풀렸죠. 그래서 어썸션에 어긋나죠. 즉 프로버가 저렇게 가짜 프루프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 증명이 끝이에요. 그래서 Q 스트롱 바이니어 디펠만 어썸션을 깨니까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증명한 사운드는 있어요. 가짜를 못 만들면 되는 거고. 난리 사운드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익스트랙터가 필요해요. 난리 사운드에 있으면 익스트랙터가 필요해요. 익스트랙터를 하려면 우리가 또 어썸션이 필요해요. 그냥은 안 되고. 물론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프루프를 만들어내려면 뭔가 알고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가정하면 되겠죠. 그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난리 사운드를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정하냐면 KOE, 난리지 of exponent assumption을 가정해요. 난리지 of exponent를 가정을 해요. 얘는 뭐냐면 뭐 아주 간단한 걸 보면 이런 거예요. G가 있고 G에 알파승이 있고 근데 알파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값을 계산했는데 이 값이 뭐 어떤 A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 A의 알파승이에요. 알파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 주어진 G 알파승으로부터 이런 것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를 몰라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냐면 뭐 어떤 값을 하나 뽑아가지고 A는 G의 X승이고 이걸 B라고 B가 A의 알파승인데 A의 알파승은 G의 알파승에다가 X승 한 거.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이거 외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난리지 오브 익스퍼런트 어썸션이에요. 그러니까 G가 있고 G의 알파승이 있고 알파는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의 알파승 값을 계산을 했다면 그거는 지수승을 가지고 뭔가 뽑아가지고 그걸 지수승에서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 다른 방법 없을 것 같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이니까 누가
A랑 A 알파성을 만들어냈다.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A 알고리즘에 G랑 G의 알파를 넣어가지고 쭉 했더니 A랑 A 알파성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 알고리즘 안에는 지수성 X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게 knowledge of exponent 가정. 그러니까 저걸 계산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익셉할 수 있겠죠. 기계를 가지고. 그래서 익셉할 수 있다는 거예요. knowledge assumption. 그러니까 X를 모르고 만들 수는 없고 X를 알고서밖에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 쓰면 G 알파 대신 G의 타우승, G의 타우 제곱승 이런 식으로 쭉 쓰고 그다음에 G의 알파 타우승, G의 알파 타우 제곱승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합하면 우리가 G의 F 타우승을 구할 수 있겠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밑에 걸 가지고 하면 G의 알파 F 타우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G의 F 타우승과 G의 알파 F 타우승을 하려면 실제로 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수중에서 곱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그렇죠? 다르게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두 개를 G의 F 타우랑 G의 알파 F 타우를 만든 애가 있다면 그러면 걔는 분명히 안에서 주어지는 걸 지수중에서 곱했을 거다.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겠죠. 그게 KO의 어셈션.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난리지 어셈션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익셉터 존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커미먼트가 있는데 커미먼트가 하나는 G의 F 타우 또 하나의 커미먼트가 있어서 얘는 G의 알파 F 타우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커미먼트를 만들려면 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지수중에서 곱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면 우리가 개수에 해당되는 값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값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익스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난리지 사운드가 성립한다. 끝이. 이해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커미먼트가 하나가 안 되죠.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KGG는 커미먼트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KGG는 난리지 오브 익스포넌트 어썸션으로는 난리지 사운드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KGG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파라미터들이 쭉 더 있고 알파는 커미먼트도 더 있으면 그리고 베리파이어가 이 두 개의 관계 성립한다 그러면 당연히 익스펙터가 있을 거고 걔가 왜냐하면 난리지 오브 익스펜트 어썸션으로 이거 만들려면 알고 수밖에 못 만들 거고 그러니까 익스펙터 존재해서 걔가 다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적용해서 난리지 사운드스라고 증명을 그냥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다른 가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델을 써야 돼요, 사실. 그 모델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모델인데 제너릭 그룹 모델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너릭 그룹 모델을 인포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더벌서리한테는 오라클만 주어져요. 기본 오라클. 그룹 오퍼레이션에서 오라클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G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더벌서리가 있어요. 원래는 어더벌서리가 G가 있어요. 그룹 오퍼레이션이 있고 G의 뭐 무슨 승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G의 X승 애매하긴 한데 물론 X를 알고 GX는 자기가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GGM에서는
어드버서리가 G의 X승을 알려면 자기가 못하고 이걸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X를 주면 여기서 오라클이 G의 X승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원래 우리가 아는 뭐 일립틱 커브라든지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지수승 계산할 수 있는 지수승이 있으면 그룹 연소를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이 제네 그룹 모델에서는 X를 주면 그 실제로는 GX를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뭘 주냐면 뭘 주는 것처럼 할 거냐면 X를 주면 뭔가 GX를 주는데 여기에 뭔가 오라클처럼 뭔가 랜덤아이즈 해가지고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저 H라고 하는 게 덧셈 같은 건 그러니까 그룹 오퍼레이션의 그 성질한 부분 만족을 하면서 그러니까 GCMA라고 하는 건 뭔가 연산을 하려면 X 값을 주면 마치 랜덤 오라클처럼 랜덤 값이 오라클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G의 X승이라고 하는 게 어덜설의 입장에서는 랜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덜설이는 이런 걸 막 물어보면 X도 물어보고 Y도 물어보고 Z도 물어보면 G의 X도 받고 G의 Y도 받고 G의 Z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니어 조합은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G의 2X, G의 Y, 뭐 G의 3X, 잠 Z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GCM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좋냐? 어드버서리가 가지고 있는 건 G의 타우승, G의 타우 제곱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타우 D승. 이거로부터 어드버서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조합해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 조합해서. 근데 실제로는 어드버서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 그룹 위에 있는 점 하나 A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근데 그런 건 허용 안 하겠다는 게 GGM이에요. 그러니까 GGM에서는 뭔가 그룹 원서를 만들어내려면 그거는 그러니까 오라클한테 물어봐서 받는 방법 외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랜덤하게 뽑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GGM 모델의 가장. 그래서 GGM 모델에서는 이런 게 주어졌으면 어드버스를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G에 대해서 리니어 조합 이런 것들을 리니어 조합. 자, 리니어 조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드버스를 살펴보면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서 뭐 지수승하고 곱하고 지수가 더 곱하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드버서리가 뭔가 어떤 값을 만들어냈으면 그거는 항상 G의 F 타우 꼴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F 타우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GGM에서의 가정이에요. GGM 모델에서. 그 가정이 그러니까 당연히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난리 사운드니스가 끝나요. 그래서 GGM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가정이죠. 모델 자체가.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돌사리가 A를 그러니까 뭐 H라고 하는 그런 일립틱 커브상의 점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GGM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GGM으로는 좀 약간 난리 사운드에서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GGM으로 중요한 거 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모델이에요 사실은 안 될 것 같고 뭐 KOE를 쓰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드버서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리니어 조합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랜덤하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 원소를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랜덤을 뽑는 G의 어떤 감마승 이렇게 뽑아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당연히 감마승이 뭔지 모르고 에드월서도 감마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리니어 조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 수 있는 건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리니어 조합과 그 다음에 자기가 랜덤하게 뽑은 어떤 점에 대해서까지 합쳐서 리니어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어, SAK 다른 어썸션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포리어 커미먼트 뭐 KGG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었고 프로퍼티를 보면 키젠을 하려면 타워를 꼭 잘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워를 가지고 만들고 타워를 잘 버렸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트러스티드 셋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커밋을 하려면 몇 번 연산을 해야 되죠? 커밋을 한다는 거는 G의 F 타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승을 D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걔네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승이 D번 필요하다. 커미먼트 사이즈는 이거의 크기는 그룹 하나죠. 점 하나, 그룹 하나. 그 다음에 이벨루션 할 때는 얼마만큼 프루프를 생성하려면 프루프는 G의 Q 타워 승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거의 D차잖아요. D-1차니까. 그러니까 얘도 지수승이 몇 번 필요해요? D번 필요하죠. 그래서 이벨루션 하기 위해서도 D번 그룹 지수승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프루프의 사이즈는 얼마예요? 이게 프루프 사이즈인데 프루프 사이즈는 한 개죠. 그룹 원상 개. 그다음에 베리파이 하는 타임은 페어링만 하면 되죠. 페어링 두 번인데. 그렇죠? 어쨌든 페어링이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 키젠 할 때 글로벌 파라미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G, 타우 이런 거. 이런 게 막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혼자 만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니까 좀 안 좋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키 세레모니라고 하죠. 키 세레모니. 그래서 글로벌 파라미터를 여러 명이 함께 디스트리뷰트 분산시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엔리스트, 한 사람이라도 어니스트, 즉 그 비밀 정보 타워를 버리면 잘 폐기하면 그러면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글로벌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G의 타워 제곱, D의 타워 D승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G1, G2, G라고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S를 뽑아요. 비밀 정보 S를 뽑아가지고 이전에 받았던 값에 대해서 S승, S제곱승, SD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새로운 글로벌 파라미터를 얘기하고. 근데 이 새로운 파라미터를 보면 뭐냐면 G의 타워 S, G의 타워 S제곱, G의 타워 SD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타워 곱하기 S예요. 저게 비밀 정보예요. 근데 만약에 타워를 알고 있다. 근데 S를 모른다. 그럼 타워 S를 알아 몰라요? 모르죠. 만약에 비밀 정보가 여러 개 곱해져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 그러면 이 값은 모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 명이 계산해도 계산했는데 한 명이라도 모르게 하면 어쨌든 저 값은 모르니까 안전하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뭐냐? 이렇게 이제 글로벌 파라미터를 이렇게 업데이트했는데 진짜 이게 맞게 했는지만 보장해 주면 되겠죠. 맞게 해준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 같은 S를 가지고 계속 다 업데이트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G1이 G1 프라임이 됐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G1에다가 뭐 G1S가 G1 프라임이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만족할 거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게 그러니까 G2가 있었는데 G2가 G2 프라임이 됐는데 이때도 똑같이 S 제곱을 쓴 건지 S3승을 쓴 건지 이걸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돼요. G1의 프라임은 이게 뭐냐면 G의 S 타우 S죠. 맞죠? 자, G2 프라임은 얘 뭐예요? G1에다가 타우 S 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이거를 체크를 하려면 이게 맞는지 우리가 페어링을 해보면 되겠죠. 페어링 이거랑 G를 했을 때 이게 G2는 G의 1의 G1 프라임의 타우 S인데 이거를 옮겨서 보면 얘를 옮겨서 보면 이거는 2의 G1의 프라임의 G1의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G1 프라임과 G1 프라임을 지수끼리 하면 나오겠죠? 2의 G1 프라임, G1 프라임이란 게 사실은 G의 타우 S, G의 타우 S니까 이거는 G의 타우 S의 제곱 같다. 그 다음에 2의 G의 타우 S 3승은 얘는 2의 G의 타우 S 제곱이랑 G의 타우 S랑 편향을 같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G2 프라임이었죠. G2 프라임은 이미 체크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G1 프라임이에요. 마찬가지로 G4 프라임과 G를 한 게 G의 G3 프라임과 G1 프라임과 같은지 계속 쭉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D번 계속 페어링을 해보면 그럼 진짜 똑같은 걸로 S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값을 다 업데이트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제대로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KGG 베리언트 하도록 합시다.